비염은 코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의 문제가 단순히 눈의 문제만은 아니고 귀가 귀의 문제만은 아니듯이 비염을 통해서 몸의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이 정신없이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내보낼까? 코를 막아놓고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비염이든지 해당되는 공통점. 비염의 종류가 다양한데 각각의 원인이 다른 건가요?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비염의 양상이 다릅니다. 알레르기 비염, 콧물과 재채기가 정신없이 나오는 비염이 있고요. 소비루라고 뒤로 계속 넘어가죠. 자려고 누우면은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염은 코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의 문제가 단순히 눈의 문제만은 아니고 귀가 귀의 문제만은 아니듯이 비염을 통해서 몸의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내 몸이 정신없이 재채기를 하고 콧물을 내보낼까? 코를 막아놓고 있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비염이든지 해당되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냉증입니다. 비염은 체온이 낮아진 경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비염 있는 분들은 열이 많다고 착각하고 몸 차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찬 거 드시고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답답하던 코가 뚫리는 상황이 있는데요.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 따뜻하게 온도와 습도가 유지가 되는데요. 코가 막 막혀있고 콧물이 줄줄 흐르다가도 코가 뚫리고 편안해집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비염이 있는 분들은 외부로부터 이물질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코를 막아서 마찰열을 통해서 데워서 체온 유지를 해서 따뜻하고 촉촉한 공기를 넣어서 호흡을 편하게 만들어 주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비염이 있는 분들은 냉증이다. 체온이 낮다. 또 하나는 체액의 불균형인데요. 비염은 냉증이면서 염증입니다. 체액이 부족하거나 혹은 너무 끈적해져서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막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체온과 체액의 불균형을 해결해야지 근본적으로 코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비염은 코만 바라보시고 코만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체온, 면역, 순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지 됩니다. 그렇다면 비염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코는 오행에서 보면 폐가 주관하는 장부로 보고 폐를 영향하는 맛은 매운맛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콤한 맛이 필요한 비염도 있고요. 다른 맛으로 영향을 해줘야 되는 비염도 있습니다. 콧물이 줄줄줄 나고 재채기가 심한 경우 폐가 약해져서 오는 비염인데요. 생강차, 계피차 같은 매운맛이 나는 차들이 도움이 됩니다. 무국이나 배즙처럼 과일과 채소가 도움이 되고요. 그런데 후비루처럼 끈적한 콧물이 나오지 않고 뒤로 자꾸 넘어가는 경우 점액이 끈끈한 경우인데요. 매운맛보다는 끈끈함을 풀어줄 수 있는 새콤한 맛의 차들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오미자차 훨씬 도움이 되고요. 어떤 종류의 비염이든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항균, 항염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체액을 유지할 수 있고 체액을 이동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흔히 이 비염이 있으면 가습기 틀어라, 건조하니까 물 많이 마셔라 하는데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물을 마시려고 해도 먹히지 않는다. 물 먹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십니다. 염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분만 공급하는 건 물을 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되겠죠. 많이 강조드리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소금 드시는 방법 관련된 영상들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평소에 음식에 좋은 소금으로 간을 충분히 해서 드시고 국물류들 잘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비염은 냉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온을 올리는 작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햇볕이 있는 시간에 30분 이상 걷기 해주시고요. 따뜻한 소금차 한 잔 드시면서 조교, 반신욕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염분, 수분이 공급이 되면 우리 몸은 밖으로 점액질이나 또 염증 물질을 배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염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 안에 있던 콧물들을 밖으로 쏟아내기도 하는데요.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시원해진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비염 약을 먹고 있는데 부작용 때문에 약을 끊고 싶어요. 그런 고민들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비염약을 먹고는 있는데 부작용을 많이 느낀다. 대표적으로 졸리다, 나른하다, 기운이 없다,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비염약으로 알려져 있는 항히스타민제, 말 그대로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걸 막는 그런 약물들인데요. 히스타민은 면역세포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신경물질 중에 하나인데요.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이물질이 있다, 그럴 때 재채기도 일으키고 피부를 가렵게 만들고 내 몸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약물을 통해서 억제를 하다 보니까 나른하고 졸리고 기운이 없다. 몸에 있는 수분을 말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 건조나 가려움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약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염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을 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건조해진 점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콧물을 계속 내보내는 일을 하지 않도록 염증을 해결하고 체온을 올려주는 것. 몸의 면역 능력이 좋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약이 필요 없어지겠죠. 당장 끊을 수는 없더라도 약이 필요 없어지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염이 있는 분들은 당장 하셔야 될 것이 뭐냐? 찬물과 찬 음료수 중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찬물만 끊으셔도 비염은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몸은 혈관이 수축이 되고 체온이 확 떨어지면서 비염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을 드실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 드시고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냉기가 들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연섭생법으로 비염이 좋아진 사례를 몇 가지 알려주세요. 책에 있는 사례를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 중반 L씨는 중학교 때부터 비염으로 고생을 해왔는데요. 한겨울엔 덜한 것 같다가 봄이 되면 재발하고 여름에 에어컨 쐬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비염이 있는 분들이 가장 힘든 달이 10월달인데요. 찬바람이 불고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L씨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여서 비염도 비염인데 천식이 함께 있었던 분인데 발작하듯 멈추지 않는 천식은 삶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하셨고요. 이 자다가 발작처럼 천식이 시작되면 흡입기로 겨우 버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비염약을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콧물은 멈추는데 몸속의 수분이 다 말라버리는 느낌이 들었고 피부가 건조해서 끓다 보면 쉽게 아물지 않고 다른 곳이 또 가려워서 피부병까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비염약 먹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했고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주름도 늘어나고 외모도 나이보다 들어 보여서 건조함을 막으려고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려고 애를 썼는데 아무리 물을 먹으려고 해도 생각처럼 물이 먹히지 않고 몸은 자꾸만 무거워졌다. 비염과 천식으로 숨이 차서 편히 잠을 잘 수 없다 보니까 특히 후비로 같은 경우는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죠. 자려고 누우면 계속 뒤로 넘어가니까 3일 밤을 그냥 앉아서 지새웠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못 자다 보니 두통에 시달리고 신경도 예민해지고 목도 잘 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본적인 방법을 찾고 싶어서 자연치유로 눈을 돌리게 돼서 방문을 하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염식을 하고 계셨는데 저염식 하던 습관을 바꾸고 입맛대로 충분히 간을 해서 먹기로 했고요. 곡식 위주로 영양을 하면서 깨끗한 소금을 하루에 3-4번 정도 드셨고 또 비염이 심할 때는 소금량을 더 늘려서 드시게 했습니다. 소금을 먹으니 물도 자연스럽게 당겼고 소변량도 늘어서 붓기가 빠지면서 몸이 가벼워졌는데요. 물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찬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또 충분히 마시고 천천히 걷는 운동도 병행을 했습니다. 차츰 코가 시원해지면서 비염이 좋아지고 코로 숨을 쉬고 잠도 깊이 잘 수가 있게 됐습니다. 건조하고 푸석하던 피부도 윤기가 나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요. 비염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 달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몸의 체온이 올라가고 체액의 균형이 맞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한데요. 꾸준히 내 몸을 공부해 가면서 섭생을 잘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중학생 사례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릴게요. 염증으로 방문을 했다가 섭생을 잘 하고 좋아지면서 뜻하지 않게 성적이 오르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시작된 비염으로 불편해하면서 고생하던 중학교 3학년 H는 9월에서 10월 정도부터 시작되는 비염으로 이듬해 봄까지 고생을 했는데요. 날씨가 더워지면 한동안은 괜찮다가 에어컨 틀면 또다시 심해지는 등 1년 내내 비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여드름과 등드름 심해졌고 다리 습진의 부위 역시 더 넓어졌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까칠해서 유별나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승부욕도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그 짜증을 주변 사람에게 이제 풀고 있었던 거죠. 밥은 잘 안 먹으려고 하고 고기 없으면 밥 안 먹고 염분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몸은 염분이 부족하면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는데요. 자기가 경험한 음식의 데이터 안에서 염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찾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찾는 건 고기, 라면, 인스턴트 음식
음식들 같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라면 나빠, 인스턴트 나빠, 고기 나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런 것들을 찾는지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염분이 채워지면 땡기지가 않습니다. 곡식으로 영양을 잘하고 깨끗한 소금을 하루 3번 이상 잘 챙겨 먹기로 했고요. 찬물과 음료수 등은 차갑지 않은 상태로 먹거나 따뜻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 등록해서 주 2회 정도 꾸준히 운동을 나왔고요. 물과 소금으로 깨끗해진 혈액이 잘 흘러서 몸이 따뜻해지자 비염이 좋아지고 여드름과 등드름, 무좀, 다리 습진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서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성격이 차분해지고 짜증이 줄고 얼굴빛이 환해져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효과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챙겨 먹었고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꾸준히 소금을 먹으면서 공부를 했고 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서 원하던 대학에 잘 입학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양한 비염 좋아진 사례들이 있는데요. 비염을 고치려고 했다기보다는 불균형한 상태, 체온과 체액의 문제를 잘 해결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상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생명력, 치유 본능이 있습니다. 치유 본능을 알아봐 주시고 몸의 지혜를 깨워주세요. 건강 자립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